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당하다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사회적 공분이 매우 컸지요. 이들 양모에 대해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박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법정 최고형, 양모에게는 사형이 구형됐고 양부인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뭐였는지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성 여부라고 판단이 돼야 되겠죠? 예, 우선은 이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양모 장 씨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계속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대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망 당일에 이 정인이 사망 당일에 본인이 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복부에 충격을 준 행위 자체는 한 사실이 없다. 이 행위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했지만 뭐 치사라든지 학대 치사라든지 살인죄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해서 아예 고의성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 당시에 계속해서 학대가 있었고 이 사망 당일에는 복부를 발로 밟는 등의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감자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이 검찰에서 처음에 이거 아동 학대 치사로 이제 기소를 했다가 예. 이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살인죄로 변경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검찰에서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라도,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학대를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예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했다. 이게 예. 미필적 고의인 건데 네네네. 미필적 고의까지도 있었다라고 봐서 살인죄로 일단은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고 예. 사형죄에 구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양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련의 아동학대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동학대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방임을 했다는 것이죠. 네네. 이 방임을 한 부분도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이제 처벌이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검찰에서는 구형을 한 것인데 이 양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런 학대 정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네. 훈육을 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혐의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결국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곽대균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참 분노를 하셨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대 정황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황이었습니까? 네, 우선 이 팔뼈 중에 일부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학대를 갖다 당한 그런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로는 그 췌장이 완전히 조각이 나고 손상이 된 그런 것이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어떤 피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췌장이라는 것은 우리 내장 중에도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는 쉽게 손상을 받지 않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췌장이 이런 정도로까지 뭐 손상이 된 그런 것들이 예. 한 번에 걸쳐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이전에 오래 전부터 그러한 피해들이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갈비뼈가 이제 상당히 부러져가지고 아이가 제대로 울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정황까지도 나왔습니다. 예. 아유, 참, 이게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룰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화도 많이 나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인정을 양모인 장 씨가 했습니다만 다만 배를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학대 피해자인 이 정인 양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 양모 장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진술을 하면서 본인이 학대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이 학대한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인이가 뭐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났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좀 감정이 거칠 때마다 거칠게 대한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해자인 정인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좀 원인이 있었다. 네. 이런 좀 반응의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또 공분을 한 번 더 사는 그런 좀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이 양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본인은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서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아내와 SNS 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서도 이런 혐의들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검찰과 다툼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검찰에서는 이 학대 정황을 모를 수가 없었다. 결국엔 방임이고 오히려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확신을 해서 7년 6개월을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줄지 이것을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여러 SNS 대화에서 뭐 저희들이 다 많이 언급은 안 해드리겠고 자막에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일부 저희가 그 변호사님께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SNS 그 내용에는 뭐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곽대인 교수님, 네. 이번 그 검찰의 구형량을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사형이 구형이 됐는데요. 이전에 다른 사건들, 이 대표적인 사건이 그 천안에서 계모가 아동을 갖다 학대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고, 예. 1심에서는 22년이었지만 2심에서는 25년이 이제 선고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이제 입양아에 대한 학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그 당시에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20년이 이제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어부딸에 대한 상습 학대 계모 사건 같은 경우도 사형이 구형이 됐지만 그때 이제 18년이 이제 선고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이전에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과 비슷한 그리고 상당히 그 중형을 요구하는 그런 양을 갖다가 검찰에서 구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선고가 어떻게 실제 내려지는지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